이번 시간은 모의고사 1회 문제 유형은 C형입니다.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문제가 B형과 C형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A형이 없는 이유는 출제 문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1회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지는 3장을 받는다고 했죠. 첫 번째 문제지는 전체에 대한 지시사항, 문제지 두 번째 장은 각 기능별 세부 지시사항, 세 번째 장은 여러분이 실제 작성해야 되는 문서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장에 있는 내용부터 작업할 텐데요. 한글 2022 버전이죠. 한글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F7키부터 누르거나 파일 저장부터 할 거예요. 저희는 파일 저장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단축키로 Alt-S 또는 Ctrl-S 또는 위에 서식에서 저장하기 아이콘 눌러주세요. 파일의 저장 형식은 시험장에서 한글 표준문서 HWPX로 저장하라고 하면 한글 표준문서 HWPX로 저장하고요. 파일 형식이 한글 문서 HWP로 저장하라고 하면 한글 문서 HWP로 저장을 해주세요. 저희는 한글 문서 HWP 확장자로 저장을 할 거예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로 입력해서 저장할게요. 임의의 숫자 8자리 입력해주고요. 파일 저장 폴더도 여러분이 임의로 선택을 해주세요. 시험장에서는 모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감독관 지시 그대로 따라주면 됩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지 첫 번째 장에 있는 편집 용지 설정할게요. F7키를 눌러주세요. 용지의 종류는 A4, 210-297, 용지 방향 세로 한쪽, 이거는 빠르게 보고 넘어가라고 했죠. 용지 여백에 대해서는 왼쪽 오른쪽 같게, 위쪽 아래쪽 같게, 머릿말 꼬릿말 같게, 그리고 기타 여백 설정이 있습니다. 용지 여백 설정할게요. 위쪽 10, 머릿말 10, 왼쪽 20, 기타 0, 오른쪽 20, 꼬릿말 10, 아래쪽 10 이렇게 입력하고 설정 누르세요. 문제지 첫 장의 내용들은 빠르게 읽어보고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색상, 테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부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 내용과 세 번째 장 같이 보면서 작업하도록 하세요. 먼저 다단 설정이 있는데요. 다단 설정은 세 번째 장에 있는 문서에서 다단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단 지정할 건지 나중에 지정할 건지 그게 바로 확인되는데요. 다단 설정에 대한 지시에서도 새 다단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면 문서에서 일부 내용 입력한 후에 지정되어 있는 위치에서 다단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쪽 테두리 위에서 쪽 메뉴 가주세요. 쪽 도구에 쪽 테두리 배경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이것도 이제 빠르게 작업할 건데요. 선의 종류 먼저 선 모양 바로 적용 여기 무조건 체크 해제해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선의 굵기 실선으로 선택, 굵기 0.5로 변경, 그 다음 모두를 선택, 그 아래 위치 지정 있죠? 쪽 기준에 모두 다 5mm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설정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세부 지시사항 2페이지는 잠시 무시하고 3페이지 내용 그대로 입력하는 거 연습할게요. 머릿말과 글상자는 그 구역을 만들어야지 입력하기 때문에 1번 개요 써있는 부분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1점 이거는 스타일 개요 1에서 지정하는 번호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고요. 그냥 개요만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키 누르고 코로나19가 이렇게 시작되죠. 큰 글자로 써있는 코라는 글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줄어들었다 여기까지 엔터키 누르지 말고 모두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하면서 한자 나오면은 바로 숙박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바로 뒤에 커서 놓은 상태에서 숙박까지만 입력하고 그 뒤에서 한자 키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대화상자 나타나죠. 맞는 한자이기 때문에 입력 형식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처음에만 이거 선택하면 되죠.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 추가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제 문단의 끝이 났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표 제목이 나타나죠. 표 제목 위에는 빈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엔터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을 표 제목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엔터키 눌러서 또 문단을 나눠주세요. 이번 줄에는 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표와 차트 사이에 C형이든 B형이든 모두 빈줄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가 있는 줄 엔터키 한번 눌러서 이번 줄은 표와 차트 사이에 빈줄 그러면은 차트 아래 2번 관광지역의 쏠림 감소 이게 써있는 줄로 한 번 더 이동해야 되겠죠? 엔터키 두 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항상 이렇게 할 거예요. 표 제목 입력하고 엔터키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른 다음에 차트 아래 내용을 여기다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소제목에서 엔터키 누르고 소제목 아래 내용들 입력해야 되죠. 다음 내용 입력을 해주는데요. 여기 자료이다까지는 하나의 문단, 이 세 개 줄이 하나의 문단이에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서 다음 줄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는데요. 관광까지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고 여기에서 관광 뒤에 한자 키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출제되어 있는 한자하고 동일한 것 찾아 선택,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 또 이 문단의 끝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여러분이 입력하는 내용에서 문제지에서는 왼쪽 단에서 도시의 쏠림에서 현상이 다소 줄었다로 넘어가죠. 여기 엔터키 누르지 말고 그대로 입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 상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단 마지막 단어 쏠림, 그리고 오른쪽 단 다단 지정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줄 현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문제에서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쏠림, 띄어쓰기, 현상이 이렇게 여기처럼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증가하였다 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야 되죠. 엔터키 누르고 다음 세 번째 소제목 나타나죠. 소제목 위에는 항상 빈줄이에요. 그래서 빈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3번에 해당하는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3번 소제목에 해당하는 개요 2의 내용들 나타나죠. 엔터키 눌러서 또 문단 나누고요. 다음 한자 나타나는 곳까지 입력해주세요. 경향 뒤에 커서 놓고 한자 키 누른 다음에 출제되어 있는 한자 선택하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내용 또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또 문단 나누기가 해야 되죠. 엔터키 누른 다음에 다음 내용 입력해 주는데요. 또 방문 뒤 한자 변환해야 되죠. 방문에서 한자 키 누르고 바로 필요한 한자 선택해야 되는데요. 비슷해 보이는 한자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한자 선택, 그리고 바꾸기 눌러주세요. 다음 내용 마저 입력을 하세요. 이제 또 엔터키 눌러서 문단 나누기 해주고요. 다음 내용 숙박까지 입력하고요. 숙박에서 한자 키 누른 다음에 한자 바로 바꾸기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리퍼런스라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한글로 참고사항 또는 참조사항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참고도 표제목과 소제목처럼 위에 빈줄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엔터키 눌러서 빈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다음 리퍼런스 입력하기 전에 정각기호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 이 상태에서 컨트롤 F10키 누를게요. 그러면 바로 사용자 문자표나 한글 HNC 문자표 이렇게 선택되어 나타날 텐데요. 처음 이게 나타난다면 여기에서 찾으면 되고요. 한글 HNC 문자표가 나타난다면 정각기호 일반에서 찾아주면 돼요. 동일하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정각기호 일반에서는 바로 여기 찾을 수 있는데요. 사용자 문자표에서는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호 1, 기호 2 이렇게 이동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여기 있죠. 동일한 문자 찾아 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리퍼런스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다음 내용 문제지에서는 세 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하나의 문단이에요. 세 줄이 엔터키 누르지 않고 45-78점까지 그대로 타이핑에 입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띄어쓰기 이렇게 마침표 뒤에 만들지 마세요. 이것이 버릇이 된다면 빈칸이 필요 없는 곳에서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그 빈칸 때문에 감점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불필요한 빈칸, 불필요한 빈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사항의 내용이 모두 영문,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콤마, 점 이런 식으로 입력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자 마침표 하나라도 틀리면 3점 감점이니까 주의해서 입력해 주고요. 대문자, 소문자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문제지를 받아들면 문제지 세 번째 장에 있는 문서에 1번, 2번 그런 식으로 동그라미 표시도 되어 있고요. 어떤 기능을 작성해라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보이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연습하면 그것들 무시하고 실제 여러분이 타이핑해서 입력해야 되는 글자만 빠르게 입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서 제일 상단 개요 이곳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지 첫 번째 장은 보지 않아도 돼요. 표 안에서 내용 정렬 이게 지시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세 번째 장에 있는 표의 내용들 보고서 그대로 정렬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색상, 기본 테마 색상표 사용하라는 것 다시 볼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제 1번에서부터 17번까지 내용을 그대로 세부 지시사항 따라서 수정하면 되는데요. 문제지에 각각 번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상단의 머릿말 이거는 나중에 작성할 거예요. 그러면 2번 쪽 테두리에 있고요. 다단 설정이 있죠. 다단 설정의 위치를 봐주세요. 여행 트렌드 분석이라고 표 제목 그 앞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빈줄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커서를 여기 놓아야 되지만 저희는 표 제목 앞에 있기 때문에 커서를 이곳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다단 설정하기 위해서 쪽 메뉴에 단 있죠. 그 위에 다단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사항엔 모양을 둘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고요. 구분선 넣기 그리고 종류 굵기 색은 지시가 없죠. 그대로 놓고요. 적용 범위 아래쪽에서 새 다단으로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커서가 있던 위치부터 다단 설정 이렇게 세로선이 다단 구분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3번 글상자 해야 되겠죠. 글상자는 개요 위에 나타나죠. 그래서 개요 이 앞이나 이 뒤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아니면 이 빈 줄 여기에 커서를 놓고 작업을 하면 돼요. 저희는 그냥 제일 위에 바로 위에 나타나니까 개요 뒤에 커서 놓고 작업할게요. 글상자 작업하기 위해서 입력으로 가서 맨 앞에 기억 써 있는 가로 글상자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커서가 안에 깜빡이니까 미리 첫 번째 제목 입력해도 되고요. 제목 1과 제목 2에 해당하는 세 줄의 내용 있죠? 미리 다 입력을 해도 돼요. 저희는 미리 다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연도에 해당하는 거는 누름툴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입력하지 않고요. 이렇게 빈칸, 나타날 위치인 콜론 뒤에 한 칸 띄운 이 위치에다 커서가 깜빡일 수 있게 이렇게 놓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글상자부터 수정하도록 할게요. 글상자 위나 아래쪽 테두리에서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개체 속성 나타납니다.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 너비는 170으로 입력, 그리고 탭키 두 번 누르고 높이 25 입력, 크기 고정 지시되어 있으니까 체크, 글자처럼 취급 만약에 되어 있다면 체크 해제하세요. 그리고 위치는 본문과에 배치해서 자리 차지니까 두 번째 선택, 그리고 아래 종이로 선택, 그리고 가운데로 변경, 기준 위치는 0, 그리고 세로 똑같이 종이, 그리고 위, 기준 위치는 20으로 입력, 그리고 바깥 여백 지정되어 있죠.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 중에 아래쪽만 지정되어 있는 8mm 지정, 그리고 선 탭 까주세요. 여기 색상 검정, 기본 검정이니까 따로 볼 필요 없고요. 종류는 파선, 마우스 올리면 파선 이름 나타납니다. 선택, 그리고 굵기 0.3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아래쪽에 있죠. 직각, 둥근 모양, 반원 중에 지정되어 있는 둥근 모양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으로 선택, 면색 열어주세요. 만약에 테마 색상이 다른 게 선택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기본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열어볼게요.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 이름이 나타나죠. 초록이라는 것 아래쪽에도 초록이 있는데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얘기할 때 기본적인 색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본 테마색에 있는 초록은 다른 색 RGB 값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RGB 값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40, 155, 110 그리고 뒤에 80% 밝게 이게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 색상 아이콘을 클릭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색상 바뀌었고 테두리도 바뀌었죠? 문서 작성하면서 틈틈이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4번 제목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제목 이미 입력했는데 이렇게 바로 클릭하려고 하면 선택이 안 될 거예요. 여기 글상자에 선택하지 못한다고 이런 표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ESC키를 키보드에서 누르거나 다른 곳 클릭한 후에 다시 글상자 안을 클릭을 해주세요. 제목을 드래그해서 첫 번째 것, 제목 1에 해당하는 것 블록 설정해주세요. 글꼴 바로 위에서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장편과 자간이 있죠. 여기서는 장평 자간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모든 글꼴 이렇게만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글자 모양 들어가세요. 먼저 제목 1에 글꼴 이름이 한컴 윤고딕 760이죠. 760만 입력해 볼게요. 바로 빠르게 찾을 수 있죠. 선택, 글자 크기는 15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장평 105로 변경, 자간 마이너스 5로 변경, 그리고 진하게 속성 지정, 그리고 루비색 있죠. 글자색 이렇게 연 다음에 여기도 테마 색상 기본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색상값 루비 찾아야 되는데요. 마우스로 이름 올렸을 때 이름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루비라고 나타나는 것, 만약에 색상 이름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색상표에서 나갔다가 다시 마우스 올리면 색상 이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색상 이름 나타나죠. 그런데 색상 아무리 기본 테마 색상표에서 찾아봐도 루비 색이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테마색 바로 변경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기본, 네오, 오피스 이 세 개 중에서 찾아보는 게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네오에서 찾아볼게요. 루비색 다시 마우스로 이렇게 열어서 마우스 올리면 루비색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비색을 이렇게 찾았다면 RGB 값 확인하세요. 199, 82, 82 그리고 50% 어둡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정확히 50% 어둡게까지 이렇게 색상 이름 지정된 것 클릭해 찾아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은 여기서 못하죠. 설정한 다음에 위에 서식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목 2에 대해서 동시에 이렇게 블록 설정에 지정할 건데요.
제목 1과 제목 2 사이에 빈 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목 2에 여백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문단 모양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기본 탭에서 여백 왼쪽 있죠? 여기를 340으로 입력,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누름틀 만들어야 되죠. 누름틀 위치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미리 해놨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누름틀 만들 건데요. 커서 여기에 놓은 상태에서 입력으로 가면 여기에 누름틀 써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마우스로 누르라고 나타나는데요. 이곳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로 지정되어 있는 것 있죠?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 괄호가 작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누름틀 고치기 들어가세요. 세부 지시사항에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0000점 한 칸 띄우고 0점 한 칸 띄우고 0점 이렇게 입력하고 고치기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지시사항 6번 그림 삽입하면 되는데요. 그림의 경로 그리고 그림 파일의 이름 지정되어 있는 그 폴더에서 해당 파일 형식의 그림 파일 불러와야 합니다. 커서 위치를 여기 누름틀 안에 이렇게 놓지 말고요. 제목 2에 제일 첫 번째 칸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아주세요. 누름틀 안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위치에 커서를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에 그림 눌러주세요.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여러분이 이 인증 모의고사 여기에 필요한 그림 파일 다운로드 받았을 거예요. 저는 C 드라이브의 기본 부록 파일에 그림 폴더 여기에 같이 복사해 놓았는데요. 그림 파일 불러올 때 여기 이름 써서 찾을 수 있고요. 파일 형식 지정한 후에 나온 파일 형식에서 이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 사용을 해주세요. 저는 파일 이름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나타났는데요. 이거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 옵션 중에서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해주세요. 그리고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삽입됐죠? 바로 그림을 더블 클릭해주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부터 너비를 28, 탭키 왼손으로 두 번 누른 다음에 높이 20 입력, 그리고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해서 글 앞으로죠. 세 번째 것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가로는 종이로 변경,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는 왼쪽, 그리고 기준값은 23으로 입력, 다시 세로도 종이로 변경, 그리고 위, 그리고 기준 위치 23으로 변경, 그리고 회전이 좌우 대칭 지정되어 있죠. 그림에서 여기에 좌우 대칭이 없어요. 설정 눌러주고요. 그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도구의 오른쪽에 이렇게 아이콘 생겼죠. 여기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회전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보면은 좌우 대칭도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다음 작업은 7번 스타일인데요. 두 개를 수정을 하고 세 개를 새로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해도 되고요. 커서를 아래쪽에 개요 뒤에다 다시 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빠르게 해야 되니까요. 저희는 여기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스타일 불러오기 대화상자 F6키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F6키를 아무리 눌러도 스타일 대화상자 불러오기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림에 스타일 적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개요 여기 바로 아래 글상자 아래 커서를 놓고 F6키 누를게요. 그러면 스타일 대화상자 나타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스타일들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캡션, 머릿말, 각주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요. 개요 1, 2도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개요 1 선택을 해주고요. 아래쪽 왼쪽에 스타일 편집하기 연필 모양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단 모양 들어가 주세요. 왼쪽 여백 0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글꼴 이름 함초롬 도둠이라고 되어 있죠. 롬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났죠. 함초롬 도둠으로 변경, 글자 크기 12포인트로 변경, 진하게 속성 지정, 설정 누르고 스타일 편집하기에서도 설정 눌러주면 조금 변경된 거 보일 거예요. 이제 개요 2 선택을 해주고요. 다시 스타일 편집하기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다시 문단 모양 들어가서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편집하기 설정 눌러주고요. 약간 변경된 거 보일 거예요. 이제 표 제목에서부터는 새로 만들어야 돼요. 화면 왼쪽 스타일 추가하기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이름, 표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영문 이름 지시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고요. 스타일 종류 문단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 문단 모양 누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지정하세요. 설정 눌러주고요. 글꼴, 글자 모양 누른 다음에 맑은에서 말까지만 입력해도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맑은 고딕 선택, 진화 계속성 지정, 그리고 설정 누르고 스타일 추가하기에서 추가 눌러주세요. 표 제목이 컨트롤 2 단축키로 새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참고 문헌, 띄어쓰기 1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스타일 종류는 문단, 그리고 문단 모양 클릭을 한 다음에 내어쓰기 선택, 내어쓰기 크기는 20포인트 입력,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가 눌러주는데요. 이거 타이핑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이거 그냥 복사를 해놓을게요. 추가, 스타일 목록에 참고 문헌 1 생겼죠? 표 제목은 컨트롤 3, 참고 문헌은 컨트롤 2로 단축키가 바뀌었습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눌러주세요. 다시 참고 문헌 띄어쓰기 그리고 2 입력을 해놓고요. 이번에는 스타일 종류 글자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단 모양 설정 못합니다. 글자 모양 누른 다음에 기울임 속성을 지정, 그리고 설정 누르고 스타일 추가하기,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스타일 바로 또 위에 컨트롤 2 단축키에서 참고 문헌 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단축키 이걸로 기억을 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위에 서식에서 불러서 작업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커서가 있던 위치 여기 개요 뒤에 놨는데요. 스타일은 모두 만들었어요. 여기서 그냥 빠져나간다고 만든 게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설정 누르지 말고 창을 그냥 닫도록 하세요. 이제 문제지 세 번째 장을 보고서 스타일 지정할 부분들 수정을 해주면 돼요. 개요 여기 블록 설정해 주고요. 바탕글 써있는 여기에서 개요 1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여행 트렌드 분석 있죠? 여기 블록 설정, 여기는 다시 위에서 표 제목 지정, 그리고 그 아래 차트 아래에 있는 내용이죠. 블록 설정 해준 다음에 여기도 바탕글 열어주고요. 여기는 똑같이 개요 1 지정을 해주세요. 2번 했죠? 그러면 3번에 해당하는 부분 먼저 지정할게요. 3번의 내용 블록 설정, 다시 개요 1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2번에 가나 써있는 내용 입력을 해야 되겠죠? 한 개 문단, 두 개 문단 같이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서식에서 스타일을 개요 2 지정하면 가나 이렇게 지정되죠. 3번에 해당하는 내용도 문단 하나, 문단 두 개, 그리고 문단 3개까지 다음 단으로 넘어가면 뒤에 다에 해당하는 문단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선택이 되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개요 2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3번에도 가나 다까지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아직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이유, 표를 만들지 않았고 차트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참고 문헌에 해당하는 부분, 문제지에서 이렇게 전체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 참고 문헌 1 지정하라고 되어 있다면 이렇게 블록 설정하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이 내용 빼고 아래 참고 문헌에 해당하는 이 내용만 블록 설정해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블록 설정에서 참고 문헌 1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참고 문헌 2를 따로 지정하라는 글자가 있어요. 여기 투어리즘 리서치 28 정확히 여기까지만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다시 여기는 참고 문헌 2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스타일에 대한 설정 끝이 났고요. 다음으로 문단 첫 글자 장식 지정을 해야 합니다. 문제지 세 번째 장에 보면은 문단 첫 글자 장식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문단의 코로나, 여기에서 코라는 글자죠. 여기에 지정을 해야 되니까요. 이 앞에다 커서를 놔주세요. 그리고 바로 서식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여기 찾으면 되는데요. 더 빠르게 찾는 거는 서식의 오른쪽 꺽쇠 이걸 열어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이렇게 찾는 게 더 빠르게 찾을 거예요.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모양은 3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먼저 열어서 여기는 가나다 순서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스크롤을 내려서 찾아봐야 돼요. 한컴 소망 B 이것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죠. 선택, 선종류 지시 없으니까 그대로 놓고요. 면색 클릭을 해서 열어주세요. 여기도 먼저 기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기본 테마에서 색상을 찾으면 남색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색상 RGB 값이 586013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지에 지정된 것과 색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데요. 오피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남색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 남색 가보면 RGB가 51, 51, 153 이렇게 지정된 거 나오죠.
그러면 25% 어둡게를 찾아주세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보면 25% 어둡게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본문과의 간격은 3이기 때문에 따로 지정하지 않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의 색은 여기서 따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코를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색 지정하기 위해서 서식에 이 색상표 열어주세요. 테마가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다면 여기 바로 하향이 있죠. 하향을 선택을 해주세요. 블록 설정 없애고 보면은 글자 색깔 하향으로 나타나죠. 이제 9번에 각주 설정할 건데요. 각주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잘 찾지 못하겠다면 본문 아래쪽에 있는 각주에서 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면 2번 가에서 비중, 비중은 이 앞에, 은 앞에 이렇게 커서 놓고 여기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각주 삽입하기 위해서 입력으로 가서 각주 여기 선택을 해주세요. 본문 아래쪽 왼쪽에 나타났죠? 그러면 그대로 자료부터 입력을 해주고요. 세미콜론은 바로 붙여서 입력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교재에서 부록으로 제공되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타이핑된 문서 그걸 가지고 연습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각주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지 마세요. 현재 이 각주에는 각주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고요. 각주 스타일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용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붙여넣기를 하면 이 각주 스타일이 바탕글 스타일로 바뀌고요. 저장하고 나중에 감독관이 이 파일을 열었을 때 각주 스타일은 아예 삭제되어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주, 캡션, 머릿말, 꼬릿말에는 절대 붙여넣기해서 내용을 입력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글자 모양을 먼저 바꿀게요. 전체 글자 모양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모든 글꼴로 바꾼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말까지만 이렇게 입력하면 맑은 고딕 나오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각주의 번호 아라비아 숫자에 닫는 괄호 변경할 필요 없죠. 바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다음으로 10번 하이퍼링크 입력할 건데요. 하이퍼링크는 먼저 표를 만들고 캡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표를 만들 건데요. 표 제목에서 표 제목 스타일 지정했죠. 만약에 빈 줄을 미리 만들지 않았다고 만약에 이 상태다 여기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다음 줄도 비어있는 줄도 표 제목 스타일이 지정되어 버려요. 그러면 표가 있는 줄에 표 제목 스타일이 지정되어서 감점 처리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빈 줄 만들어서 표를 만든다. 이런 경우라면 표 제목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 이 빈 줄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요. 왼손으로 컨트롤 숫자 1키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빈 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래 빈 줄과 동일하게 바탕글 스타일 기본 상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표 제목 바로 아래 빈 줄에서 표를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력에 표 위에 아이콘 있죠? 클릭을 해주면 표 만들기 대화상자 나타났죠? 먼저 줄과 칸수를 세어보세요. 그러면 6줄 4칸이죠? 아래 동일하게 항상 설정합니다. 문제 유형과 상관없어요.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 기타,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 그리고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너비는 출제되어 있는 표의 크기, 너비 78에서 80 이 범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지고요. 높이는 한 번 더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 안에 정렬은 무시하고 그대로 보이는 글자와 숫자 입력을 해 놓으세요. 합계, 왼쪽에 나타나는 합계 값들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저처럼 이렇게 입력해 놓으세요. 셀 너비 조절할 필요 없죠. 모두 다 한 줄에 각 셀의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전체 블록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컨트롤 위 화살표 키 안 해도 되지만 그냥 한두 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변경은 없을 거예요. 컨트롤 아래 화살표 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크기가 커졌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정렬부터 하고 나머지 작업할 텐데요.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 지시사항에서 12번 블록 계산식을 먼저 해놓는 게 좋아요. 합계값 2020년의 합계는 여기 나타나죠. 2020년의 합계는 여기 나타나죠. 증감의 값은 입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합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합계 구할 데이터들 이거죠. 그리고 나타날 셀 여기죠. 같이 선택하는데 바로 옆에 2020년의 데이터도 동일하게 합계 구하죠. 같이 블록 설정 그리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블록 계산식으로 가서 블록 합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소수점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블록 계산식은 설정이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정렬하면 되는데요.
정렬할 때 표 안에 셀들을 어떤 단위로 묶어서 정렬하냐 그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 표에서 나타난 정렬 그대로만 정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표의 첫 번째 행 이렇게 블록 설정, 컨트롤 키 누르고 합계도 같이 선택. 여기는 모든 문제에서 항상 가운데 정렬돼요. 그래서 서식의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구분 아래 호텔에서 글램핑까지 이 4개 셀은 보면은 왼쪽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죠? 양쪽 정렬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보이지만 표 안에서는 양쪽 정렬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 정렬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문제지 첫 번째 장에 표에서의 내용 정렬에도 나와 있습니다. 표 안의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 문자인 경우에는 왼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왼쪽 정렬 눌러줘야 합니다. 특별히 변경되는 모양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2020년의 데이터 여기는 이 단위로 묶어요. 합계까지 같이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정렬하는데요. 여기 보면 왼쪽 정렬이고요. 문제지 첫 번째 장 또 보면은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의 경우에 오른쪽 정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4개까지는 글자 개수가 모두 동일한데 합계가 글자 개수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 묶음대로 확인을 했을 때 내용의 길이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인데요. 그러니까 오른쪽 정렬하는데 2020년의 데이터도 동일하게 여기 합계에서 길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봤을 때 동시에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증감도 역시 동일하죠. 여기 비어있는 셀 여기만 따로 정렬할 필요 없어요. 같이 그냥 한꺼번에 선택,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 안에 정렬은 끝이 났고요. 세부 지시사항에서 순서대로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너비 높이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마우스 포인터에 점선으로 된 사각형 보이죠? 그러면 바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표 셀 속성 대화상자 나타나는데요. 크기 고정 체크 해제되어 있더라도 여기선 지정할 수 없고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비 범위 안에 들어오고요. 높이도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만약에 시험장에서 34.14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더라도 그거를 여기에서 정확히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한 번만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로 키워준 그 상태로만 지정하는 것으로 연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 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행셀 높이를 갖게도 컨트롤 위 화살표키 누르고 컨트롤 아래 화살표키 한번 눌러서 모든 셀의 높이가 같게 조절해 놨어요. 이제 모든 셀의 안 여백인데요. 여백 캡션 탭은 바깥 여백이에요. 표 탭으로 가야 돼요. 모든 셀의 안 여백 중 왼쪽과 오른쪽만 2mm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만 지정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 지정이 있는데요. 테두리에 대해서는 기본 실선 0.12mm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시하고요. 표 바깥의 위쪽과 아래쪽 문제지 보면은 표의 위쪽 선 그리고 아래쪽 선 설정을 해야 되고 표의 바깥쪽 왼쪽 오른쪽 여기도 설정해야 되죠. 전체 블록 설정 해놓은 상태에서 알파벳 L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에서 종류 지정하는데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해제해놓고 작업해야지 동시에 상하와 왼쪽 오른쪽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류를 먼저 위쪽 지정할게요. 실선 상태에서 굵기 0.4로 변경,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다시 종류를 없음을 선택,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 합계행 위쪽만 이중 실선되어 있죠. 합계 여기 블록 설정 그리고 알파벳 다시 L키 누르고 다시 종류를 이중실선 선택, 그리고 굵기 0.5, 그리고 위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설정 눌러 빠져나오지 말고요. 옆에 배경 탭 가주세요. 다음 지시를 보면은 합계행에 대한 셀 배경색 지정이 있죠. 여기에서 색 선택, 면색 열어주세요. 노른자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에서 색상 여기 노른자 비슷한 색 있죠. 마우스 올려보세요. 그래서 노랑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색상이 이게 아닌 거죠. 다시 테마 색상표에서 네오나 오피스 찾아야 되는데요. 네오의 색상 비슷한 게 있죠. 여기 선택해 볼게요. 다시 열어서 색상값 노른자색 있죠. RGB 233, 174, 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0% 밝게라는 것까지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설정 누르고 글자 모양 진하게를 서식에서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제목행에 대해서도 세부 지시사항에 지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첫 번째 행만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누르거나 컬러의 약자인 알파벳 C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배경 넘어갔죠? 색을 먼저 누르고 면색 열어주고요. 검은 바다색, 현재 테마 색상표 오피스에서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색상이 조금 짙은 파란색 찾아보면 되겠죠? 검은 바다색 RGB 값 28, 61, 98, 그리고 25% 어둡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설정 누르세요. 그리고 글꼴과 진하게 속성 여기에서 할 수 있죠? 글꼴 이름 뒤에 있는 720만 입력해 볼게요. 모든 글꼴에 나타나죠? 선택해주고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은 여기에서 하향 지정하는데요. 만약에 테마 색상이 오피스 되어 있다면 여기 하향이 보이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이 위에 팔레트에서 색상 하향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에 대한 세부 지시사항에서는 문단의 정렬 방식 이것만 아직 하지 않았어요. 표 안의 정렬은 끝이 났고요. 이 표 자체를 커다란 글자처럼 취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가 있는 이 줄, 이게 하나의 문단인데요. 여기에 정렬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표 왼쪽에 여기 마우스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 보일 때 클릭 한번 해주세요. 표가 있는 문단 블록 설정됐죠? 그러면 가운데 정렬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부 지시사항 12번 했고요. 13번 캡션 해야 되죠? 표를 다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표 테두리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캡션 넣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표의 아래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표 아래쪽에 나타난다면 바로 지정하면 되고요. 표의 위쪽에 나타난다면 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 레이아웃 메뉴 누르고 오른쪽에 가면 캡션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서 위를 지정해주면 돼요. 저희는 아래쪽에 하니까요. 여기서 아래 선택해도 되는데 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캡션 넣기 할게요. 아래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캡션으로 써 있는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캡션 입력할 때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마지막 괄호 뒤에 띄어쓰기 이렇게 눌러서 감점 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많거든요. 띄어쓰기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러면 이제 캡션은 오른쪽 정렬하라고 되어 있죠.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캡션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또는 여기에서 엔터키 눌러서 다음 내용 작업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기는 캡션 상태라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캡션에 대한 이런 메뉴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캡션 작성한 후에는 무조건 캡션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세부 지시사항 보면은 하이퍼링크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링크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지 세 번째 장에 보면은 캡션에 파란색 밑줄 되어 있는 것 있죠. 정확히 하이퍼링크 지정해야 되는 글자만 블록 설정 이렇게 해줘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메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지 10번 하이퍼링크 세부 지시사항에 보면은 추정치 10만 건 이렇게 글자 써 있기 때문에 정확히 글자 선택하는 것 어려움 없을 거예요. 연결 대상 웹 주소 되어 있죠? 웹 주소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다 입력하면 되는데요. HTTP나 HTTPS 이게 안 써 있죠. 그러면 그냥 입력되어 있는 그대로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넣기를 해주세요. 넣기 하고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하이퍼링크 고치기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HTTP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트 만들어야 되는데요. 차트는 항상 표 아래 빈줄, 캡션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커서는 소제목 위에 빈줄, 표 아래 빈줄 여기에 놓아야 돼요. 여기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캡션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캡션에 대한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차트를 만들 건데요. 차트의 종류는 이중축 혼합형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 안에 어떤 차트 두 가지 사용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출제되어 있는 세 번째 장에 차트의 모양이 나타나죠. 가로나 세로 막대 그래프 그리고 꺾여 있는 선이 보인다면 지금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차트에 사용해야 될 데이터는 표에서 찾아야 되는데요. 차트에서 먼저 가로축 보세요. 구분에 있는 이 네 가지 중에 펜션, 캠핑, 글램핑 이것만 필요하죠. 호텔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구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펜션, 캠핑, 글램핑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2020년, 2022년 증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모든 데이터 필요하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블록 설정 그리고 아래도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차트 만들기 하면 되는데요.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먼저 막대형 그래프를 만들어줘요. 세로 막대형이죠.
묶은 세로막대형 첫 번째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 더 설명할게요. 컨트롤 키 사용하지 않는 건데요. 구분해서부터 필요한 데이터들, 호텔까지 그냥 다 만들어줘요. 합계만 빼고 블록 설정했죠. 그리고 차트 만드는 건 동일해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차트에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차트 데이터 편집 나타났죠. 여기에서 호텔에 대한 데이터만 필요 없죠. 그러면 2번 써있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지우기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만들어졌죠. 차트 데이터 편집은 닫도록 하세요. 만약에 차트의 축과 범례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차트 디자인의 줄칸 전환 여기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문제에서는 그대로 변경하지 않고 작업을 해도 돼요. 그러면 묶은 세로막대형만 했기 때문에 표시기는 꺾은 선형 변경해야 되겠죠. 여기 범례에 보면은 증감에 해당하는 표의 데이터, 이게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증감에 해당하는 이 회색 막대 그래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이 이렇게 했을 때 3개 선택 잘 된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요. 잘 안 된다면 그냥 아무 것이나 막대 그래프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나타났죠? 그러면 계열, 증감, 혹시 다른 게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여기서 열어서 계열, 증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증감에 해당하는 막대 그래프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차트 디자인에 왼쪽으로 가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꺾은 선형에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고요. 출제되어 있는 것과 조금 모양이 다른 상태인데요. 그러면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 이걸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열 속성에서 계열 속성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지정이 나오죠. 여기에서 보조축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보조축 지정하는 거에서는 세부 지시사항의 차트에서 지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저희 지시에서는 지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장 문제지에서 보면은 만들어진 차트에 가로축에 숫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조축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표식의 종류가 자동되어 있는데요. 문제지에서는 삼각형 모양이 아니죠. 원형으로 바뀌어야 되죠. 기본 제공 선택, 형식을 열어서 원형 선택, 크기는 따로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출제되어 있는 문제지의 차트하고 많이 비슷해졌는데요. 조금 더 맞게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부 지시사항에 있는 것 순서대로 설정부터 할게요. 차트 바깥쪽만 이렇게 클릭해 선택되어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 알파벳 P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개체 속성 대화상자가 따로 나타나죠. 이제 기본 탭에서 너비를 80, 높이는 60 지정을 하고 크기 고정 지시되어 있으니까 여기 체크하세요. 그리고 본문과의 배치, 자리 차지죠. 두 번째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의 가운데로 변경, 그리고 옆에 기준은 0, 그리고 세로의 문단에서 문단 위 기준 0 이 상태로 해놓고요. 여백 캡션 탭에서 바깥 여백, 위쪽을 5, 아래쪽 8로 지정을 해주세요. 왼쪽과 오른쪽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개체 속성에서 차트의 크기 그리고 위치 지정한 후에는 마우스로 조금이라도 절대 조절하지 않습니다. 차트가 표 위에 나타나는데요. 차트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는 컨트롤 X, 그 다음에 오려두기 하거나 단축키 컨트롤 X키 누르세요. 그리고 표 아래 빈 줄 있죠? 여기에 커서를 놓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세요. 그러면 표와 차트 사이 빈 줄 이렇게 나타나고 커서 여기 위치에 있죠. 그리고 표와 그 아래 소제목 사이에는 빈 줄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바깥 여백 지정해서 그렇고요. 여기에 문단부 빈 줄로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례 위치부터 변경을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범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옆에 개체 속성에서 막대 그래프 모양 이 범례 속성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다음 지시로는 차트의 제목 빼고 값축, 항목축, 보조값축, 범례 이거에 대한 글꼴 설정 나오는데요. 먼저 제목부터 수정할게요. 차트 제목 클릭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 차트의 제목 보여지는 여행 트렌드 분석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글꼴에 대해선 세부 지시사항에 따로 없죠?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값축, 여기 왼쪽에 숫자인데요. 값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글자 크기를 9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설정 눌러주세요.
가로에 있는 글자는 항목축이에요. 클릭한 다음에 다시 여기도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간 다음에 글자 크기 9포인트 설정 누르고요. 그리고 오른쪽 보조축 값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9포인트 설정, 그리고 범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에 9포인트로 변경 설정. 그러면 차트에 대한 세부 지시사항에서 표의 아래 단락의 배치까지 이미 이렇게 해놓았죠. 그러면 이제 출제되어 있는 표와 동일한지 이 숫자 값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값축, 최소값 0으로 보이고 있고요. 5씩 변경, 최대값 10. 그리고 오른쪽에 보조축 값축,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5단위씩 변경, 그리고 최대값은 10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변경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그래프 안에 가로선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가로축의 눈금선인데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이 목록 열어보세요. 그러면 눈금선에 해당하는 게 값축 주 눈금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선택되었다는 표시로 위에 최대값 10에 여기 선이 표시 좌우에 나타나죠. 5에도 좌우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0 위에 마이너스 5 바로 밑에 있는 이 선은 선택되었다고 표시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면 이건 다른 선이에요. 마우스로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따로 선택이 되죠. 만약에 선택이 잘 안 된다면 화면을 크게 확대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선택한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안 돼요. 다시 폭맞춤에서 보도록 할게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없어져요. 차트를 만들 때 이 항목축 아래쪽에 선이 나타나는 경우도 여러분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나타난 건데요. 이거는 딜리트 키 누르면 표 전체가 삭제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놓아주세요. 한글 2022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문제지에서도 이렇게 나타나 보이기도 하는데요.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애는 방법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 보면은 현재 선택된 게 차트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애는 기능은 여기 5가지 메뉴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리기 속성에 선을 밝은 색을 지정을 해버리면 선이 없는 것처럼 나타나요. 선택되어 있는 것 다른 곳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선이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렇게 해놓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것처럼 그냥 보이는 상태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와는 상관없지만 보조값 축을 숫자를 변경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값을 이렇게 클릭 또는 더블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개체 속성에서 보조값 축 해서 축 속성 최대값 변경할 수 있고요. 주단위 변경, 최소값도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가로선 있죠. 이것도 여기서 없앨 수가 있는데요. 축 교차라는 게 있는데요.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축의 최대값이라고 변경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그림 영역 왼쪽, 오른쪽이 세로에 밖으로 나와 있는 작은 눈금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먼저 왼쪽에 값축을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축 속성에 눈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눈금 바깥쪽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선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바깥쪽이 아닌 없음으로 변경하면 사라져 보이죠. 오른쪽에 보조값 축도 숫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주눈금의 값을 없음으로 변경하면 출제되어 있는 문제지하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눈금에 대해서는 한글 버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시간이 충분하다면 변경하고 시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검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5번 쪽번호 수정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여기 빈 줄에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제 쪽번호 만들기 위해서 쪽 도구로 가주세요. 여기에 쪽번호 매기기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번호 위치는 문제지 세 번째 장에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 아래에 나오도록 해주세요. 번호 모양 아라비아 숫자 3 나타나고 있죠. 3 좌우에 줄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시작 번호는 3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설정하고 넣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 번호로 시작까지 자동으로 지정되어서 화면 오른쪽 아래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창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머릿말 만들도록 할게요. 역시 이 빈줄에 컷을 놓고요. 머릿말 쪽에 여기 있죠. 머릿말 열어서 머릿말 꼬릿말 눌러주세요. 머릿말의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여기에도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기 절대 하면 안 돼요. 머릿말 스타일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내용 타이핑에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입력한 내용 블럭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글꼴 지정을 해야 되죠.
HY 강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HY 강 M 이게 있죠?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세요.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색상 루비색 또 나왔죠? 테마 색상표에 네오에서 루비색 찾을 수 있었죠? 선택. 그리고 색상 루비색 찾아서 RGB 값 동일할 거예요. 25% 어둡게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 정렬 지정하세요. 머릿말 스타일 변경되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닫기 눌러주면 돼요. 다시 이제 꼬릿말 지정할 건데요. 머릿말에서 바로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꼬릿말에서 찾아 선택해도 돼요. 같은 메뉴예요. 대화상자에서는 머릿말이 아닌 꼬릿말 양쪽 만들기 눌러주세요. 여기에도 문제지 세 번째 장에 있는 하단에 있는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여기도 블록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말까지만 입력하면 맑은 고딕 나오죠. 선택, 진하게 속성 선택, 바다색 찾아야 되죠. 여기에서 테마 색상 네오에서 찾으면 될 것 같네요. 다시 열어서 검은 바다색 찾아서 RGB 값 확인. 검은 바다색은 네오에만 있을 거예요. RGB 값 확인 안 해도 돼요. 바로 25% 어둡게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선택, 그리고 닫기 눌러서 빠져나오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꼬릿말이지만 머릿말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이 다르게 되어 있다면 머릿말 찾아 선택해서 처음부터 다시 세부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글꼴, 진하게 속성, 바다색 25% 어둡게, 가운데 정렬 이거 지정하고 닫기 눌러 빠져나오면 돼요. 그러면 모두 완료됐으니까 검토할 시간 있다면 검토를 해주고 최종 파일 저장하고 감독관한테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